오늘은 이제 포도나무에 있어서 수분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. 포도나무가 사람과 같이 수분을 약 70% 정도 갖고 있습니다. 이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에 또는 사람한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일반 포도농가 분들은 포도나무에 수분을 주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기피하고 있습니다. 그 한 일례로 보통 포도농가에 가게 되면 이 점적호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, 이 점적호수가 토양 표면에 깔려 있거나 아니면 토양 표면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부직포나 아니면 비닐 등으로 덮여 있어서 내가 포도밭에 물을 주더라도 물이 떨어지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 주는 거를 크게 등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점적호수가 지금 땅에 깔려 있는 것을 지상에서 한 10cm 정도 띄우는 것을 저희가 시연을 해 드릴 거고요. 이렇게 10cm 정도 띄우는 것은 이 점적호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, 특히 그 점적기 단추에서 이 점적기 단추도 계속 땅에 깔아놓게 되면 막힌 것을 농가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막힘 정도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cm 정도 띄우는 모습도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띄웠을 때 네. 그냥 요거만 놨을 경우는 아마 휘어질 수도 있어요. 뭐 괜찮을까요? 물이 들어가면 이게 처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처지죠. 처지면은 좀 당겨야죠, 또 호수를.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겨놓은 상태예요. 쫙 뭐라고 해야 돼? 묶어서 저쪽 가운데하고 저기 끝에 묶어서 쭉 당겨놓은 상태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쳐지는 건데. 그러면 먼저 와이어가 가야 되겠네요. 그죠. 와이어 한 좀 깔아야 돼. 예. 파이프를 다 체결을 시켜놓고. 예.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가 지나가야겠죠. 예. 네. 한번 체결을 시켜볼게요. 파이프를. 예. 이 정도? 최대한 아래로만. 지금 현재 이 가원은 현재 기둥을 25mm 파이프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점적 호수를 한 10cm 지면에서 띄우기 위해서 이 파이프를 3cm 길이로 자른 다음에 이 파이프, 기둥 파이프에다가 하우스 조리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결속을 시켰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 하우스 파이프 위에다가 코팅 와이어를 수평으로 잇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점적 호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팽팽히 당기지 않았네. 당기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잖아요. 끝에서 끝까지 띄운 다음에 그 턴버클로다가. 예. 당기는 거. 턴버클로. 당겨가지고. 이거는 그닥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전선을 크게 안 당겨서 그러는데 만약 당기면 턴버클에서 당기면 호수 처지면 방지가 되겠죠. 그죠. 예. 현재 여기 25mm 파이프 기둥에다가 25mm 파이프를 3cm 길이로 절단한 후에 하우스 조리개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파이프를 서로 결속을 시켜줍니다. 이 상태에서 이 호수, 이 점적 호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코팅 와이어를 양쪽 가장자리의 파이프에다 턴버클을 이용해서 이 코팅 와이어를 강하게 팽팽하게 당겨준 후에 이 코팅 와이어에다가 호스거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결속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점적 호수가 더위가 오더라도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.
물에 무게가 생겨도 좀 가라앉는 게 좀 덜하겠죠. 네. 근데 여기 앞쪽보다는 요만큼 중간 정도에 하나씩만 이렇게 걸어주면 좀 처짐이. 이 호수거리는 뭐 농가에 따라서 조금씩 더 간격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뭐 한 칸에 두 개를 걸 수도 있는 거고, 네, 그렇게 해서. 만약에 점적호수가 한 줄만 띄어져 있다 보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띄워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한 줄로 돼 있을 경우는. 근데 한 줄이라면 너무 물을 오랫동안 줘야 돼가지고. 물을 너무 오래 줘야 돼요. 그래서 점적호수는 최소한 2줄 정도가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. 물 들어가는 속도가 틀리더라고요. 네. 한 줄하고 두 줄하고. 2배 차이가 나니까. 네. 한번 물을 한번 틀어볼까요? 물 한번 틀어볼게요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점적 호수에서 물량을, 그 관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알 수 있는 컵을 사용하면 됩니다. 이 종이컵은 참고적으로 크기가 물이 가득 차면 약 180cc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컵을 점적단한테 물 떨어지는 데다가 놓고 이 컵에서 물을 가득 받을 때까지 이제 시간을 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점적호수가 처음에 설치된 가원 같은 경우는 이 컵 하나 받는데 뭐 짧으면 3분, 길면 한 5, 6분 정도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또 농가의 그 수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물에 떨어지는 그 한 컵을 찰 때까지 시간을 재는 게 중요합니다. 이게 여과기 막히고 안 막히고에 따라서 또 틀리더라고요. 그렇죠. 여과기에 설치해가지고 모래가 많이 나오는 데는 여과기를 설치도 해야 되고,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자주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 점적호수 이거 관수량 측정은 1년에 한 2번 하면 돼요. 3월 달에 한 번 하고 한 7월 달에 한 번 정도 하고. 네, 그렇게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거든요. 근데 여기 물이 상당히 잘 떨어지네요. 이 정도면. 이게 바닥, 그 점적 관수가 바닥에 붙어 있어 물 떨어질 때하고 이렇게 위에 뜬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확산되는 게 틀릴까요? 아니, 저는 뭐 그거는 이거 물 띄우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 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거, 그리고 이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 확인할 수 있는 게, 우리가 땅에 나면 그걸 몰라요, 사실은. 그리고 농가마다 다 덮여 있기 때문에 더 모르죠. 아니,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우선 멀칭을 하기 전에 물을 틀어갖고 싹 점검을 한번 하긴 하거든요. 물 떨어지는 걸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멀칭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거 확인은 다 하긴 하는데, 또 저는 이제 띄웠을 때하고 그냥 바닥에 있을 때하고 물이 가는 방향이 틀린가 싶어서. 아니, 그거는 뭐. 그거는 상관없다.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적 호수에서 이 종이컵을 이용해서 물을 받았는데 한 컵 채우는데 약 3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. 그럼 1시간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요 180cc짜리 컵을 20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걸 리터로 환산하게 되면 한 점적 단추 하나에서 3.66리터의 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밭은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가 5m입니다. 따라서 이 나무 기준으로 좌우로 1.5m, 즉 좌우로 1.5m니까 총 3m 안에 점적 단추가 이게 보통 30cm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선에 10개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게 선이 2개이기 때문에 20개의 점적 단추가 있는 거고요. 그러면 한 단추에서 1시간에 3.6리터의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20을 곱하면 약 72리터의 물이 떨어집니다. 1시간에. 그러면 이 나무가 총 5m이기 때문에 한 나무가 물을 줄 때 25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은 약 1시간에 72리터의 물이 떨어지므로 약 한 4시간 반 정도 주게 되면 250리터의 물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. 한 구리에 200. 우리가 이제 3m일 때 150리터거든요. 그게 이제 15톤이에요. 우리가 이제 보통 300평에 15톤 주는 건 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간거리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주간거리 1m마다 5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만일 포도나무를 3m로 심었다면 5일마다 150리터의 물을 주는 것이고, 만일 5m로 심겨져 있다면 약 250리터 그 정도의 물을 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농가에서 이렇게 점적호수도 물을 줄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도 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한 번은 이 포도나무 주간거리가 3m 될 때는 이렇게 점적호수를 설치해서 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, 주간거리가 5m, 6m로 커지게 되면 한 번에 들어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점적호수보다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물을 주는 게 보다 효과적입니다. 그 스프링클러는 이 포도나무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50에서 7cm 위치에 설치를 하고, 높이는 지면에서 50cm 높이, 이 정도로 한 나무당 2개 정도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주면 좋습니다. 이 스프링클러는 크기에 따라서 작은 거는 1시간에 뭐 80리터짜리도 있고 많은 거는 140리터짜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m에 25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스프링클러 하나당 100리터짜리 용을 쓴다면은 양쪽에서 100리터씩 1시간에 물 주면 200리터고 50리터 충족이니까 약 한 30분 정도 더 주게 되면은 250리터를 쉽게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. 1시간 반이면 되겠네요? 네, 그렇죠. 1시간 반도 채 안 되죠, 어떻게 보면. 그러네요. 예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넓은데 점적호수를 깔게 되면 아무래도 15톤을 내가 줘도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간거리 3m 이내는 좋지만 5m 이상 6m가 되면 그때는 점적호수보다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.